오늘 10월 7일이네요.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고, 또 내일, 모레, 또 월요일날, 한글날로 또 연휴가 있어요. 저번에 10월 달에는 쉬는 날이 좀 많아가지고,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낙폭 과대를 노려라. 이 주제로, 강의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밤사이에 미 증시는 처음에는 금리 뭐 이렇게 그 고용이 솔직히 좀 비농업 고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하락으로 시작을 하다가 여기서는 안 나오네. 자, 하락으로 시작하다가 다시 시가가 마이너스 0.24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4.86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또 2년물 국채금리는 5.2%까지 상승을 하고 30년물은 최고치, 역대 최고치로 5%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랑 이게 고용 호조에 따른 또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 좀 강화가 돼서 이게 그 금리 인상이 이게 그 연준 이원들 간에 좀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들이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든지 JP모건 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생각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골드만삭스는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유지를 했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장기 수익률 상승이 저기 금융 환경을 긴축을 너무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 JP모건은 11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연준들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채권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게 이제 또 다시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금리 인상을 뭐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또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지수가 또 이렇게 상승을 또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에 좀 따른 그런 상승이 좀 나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선을 꺼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는 한 5%에서 6% 정도 하락을 했죠. 자, 고점 대비 이렇게 내려오면 약 한 10% 정도, 뭐 이렇게 10% 좀 안 되는데, 이 정도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오늘 강의 주제가, 낙폭 과대를 좀 노려라, 이런 식으로 좀 했지만, 일단은 뭐 또 금리가 10월 9일 날은 채권 시장이 휴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위험이 일시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근데 주식 시장은 또 열리거든요. 그래서 주식 매수가 조금 일어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다우지수는 이렇게 0.87%,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은 20선을 터치를 했죠. 1.6%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놨었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저기 안 했지만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라인에서 좀 반등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고요. 뭐 지금 이제 또 원유가 지금 조금 약간 오늘 텍사스유가 좀 이렇게 서부 텍사스유가 조금 이제 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제가 미국과 사우디 간의 좀 정치적인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정치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어요. 서로 다, 뭐 정치가들 간에 어떤 이렇게 내용. 근데 또 이게 또 마찬가지. 이게 그러니까 리스크가 금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간의 그런 정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텍스 기름 온유값이 상승을 한 거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반대로 내로 쉽게 또 잡힐 수 있어요. 예, 온유 시장은. 예,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급하게 뭐 이제 뭐 100달러까지 뭐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또 다음 주에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금리 방향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또 미국 뭐 이렇게 그 자동차 그 업종 파업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이게 이제 그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파업 확대를 보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수의 상승에 좀 이렇게 견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일단은 미국이 올라줘야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건 맞아요. 대시세 장세가 나오려면 미국이 상승을 이끌어 줘야만이 가능한 그림은 맞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해외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해외 차트. 자, 자, 일본. 네, 니케이도 어제 이렇게 목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쵸? 예, 뭐 미국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유별나게 상해 종합, 상해 종합은 뭐 지금 뭐 그렇다 치지만은 이게 유별나게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를 한번 볼게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목요일날 하락폭이 조금 대두가 됐죠. 보시면은 저 차트가 좀 지저분한데 좀 양해 좀 구할게요. 자, 목요일날 다른 나라는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또 추가로 또 하락이 일어났어요. 이게 목요일날 갑자기 이렇게 그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이날도 4%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외환 보유고 연기설로 인해 가지고 불안감이 좀 이렇게 가중이 돼 가지고 이렇게 좀 하락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그 하나의 이슈였는데 한국은행에서 바로 이거 잡았던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또 마찬가지 이렇게 4%가 나타나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일으킨 건 4%. 그 다음날 또 거의 뭐 정가가 마이너스 0.7이잖아요. 근데 이만큼 충분히 반대 매매도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 그 신용잔고가요. 신용잔고가 너무 심해요. 19조가 넘습니다. 19조가 넘어요. 여기 잠깐만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신용 잔고가 19조예요. 19조. 엄청난 수치예요. 또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 19조다 보니까 또 반대 매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표고요. 여러분들이 반등이 어떻게 지금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을 하시면서, 자, 올해 들어와 가지고 큰 하락은 거의 없었어요. 이걸 큰 하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 구간은 결국은 상승 추세잖아요. 그쵸?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과거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한 20% 나오거든요. 하락이.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하락이 거의 20%예요.
그 앞에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한 20% 나옵니다. 그쵸? 하락 20% 나오죠? 예, 보시면 이런데 보이죠? 여기 여기도 제가 표시를 안, 지금 약간 나왔는데, 수치 이렇게, 예, 여기 보면 19.39%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나올 텐데 약 20%의 대부분, 그쵸?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20%가 나왔거든요. 이제, 예, 20%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고점 대비 거의 20%가 나왔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좀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지가 좀 더 나왔어요. 한 이 정도 생각. 원래 제가 750을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그러시면 낙폭이 최근에 좀 과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목요일 날 또 하락을 주길래 여기서는 좀 어느 정도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거 뭐 지금 당장에 뭐 월요일날 어떻게 뭐 미 증시가, 월요일날 또 우리는 또 휴장이잖아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미 증시가 어떻게 월요일날 또 어떻게 나올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과거에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같이 이렇게 낙폭이 좀 이렇게 이 정도 나오면, 20% 정도 나오면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데 단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850까지는 조금 무리수는 있어요. 850까지 조금 무리수는 있고요. 예, 한 이 정도 840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800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선을 그어놨던 거고,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예,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보다는 채권으로 쏠림 현상이 좀 많아요. 예, 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예, 유가에 대한 압박도 최근에 많았죠. 유가에 대한 압박도 좀 많아서 좀 하락한 이유도 있고, 예, 자, 어제부터 순매수, 외국인하고, 예, 외국인 기관, 금투, 이런 데서 매수세가 들어온, 코스닥 중심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반대 매매가 좀 나오면서 이 코스닥 중형주에서 반대 매매 물량들을 그냥 싹 쓸어 담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외환 보유고 위기설도 해소가 됐고, 예. 최근 아까 위에서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채금리가 높으면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입장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명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상승의 이유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또 어제는 이렇게 상승이 또 나왔고요.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에코프로는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지만은 이 라인 무너지면 쉬운 라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코프로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에코프로 포함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우량주들이 있잖아요. 우량주들이 어느 정도 방어한 위치에 도달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지라인에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로봇주 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죠. 예, 5일날 상장을 했죠. 5일날. 그쵸. 뭐, 처음에 지수는 뭐, 그냥 그래요. 예. 로봇주라든지 또 AI 섹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시간적인 라인, 네, 뭐,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방에 지지를 할 수 있는 라인들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로봇주는 어떻게 보면 뭐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예, AI 섹터 쪽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AI 쪽에 이제 뭐 좋은 종목도 많거든요. 그런 쪽에 어느 정도 2차 파동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처럼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SK 하이닉스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SK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엔비디아 관련주로 한번 좀 보면요. 자, 엔비디아가 이때 상승이 나올 때,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 같이 이놈도 힘을 받았어요. SK 하이닉스도 힘을 받았고요. 이렇게 5월달에 같이 힘을 받아줬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엔비디아 가보면요. 엔비디아 가보면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박스권이에요.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어떻게 돌파를 할지 어떨지,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면 SK 하이닉스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같이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여기를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고가 여기죠. 여기죠.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SK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근데 지금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을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박스권 여기 상단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하면 15만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 우량주가 저기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라간다면 또 우리 증시가 또 달라져요.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에코프로비엠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우량주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우량주가 SK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물론 삼성전자가 나쁜 건 아닌데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매수를 했어요. 이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벼운 건 뭐냐? 가벼운 건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 있는 봉은 삼성전자의 이렇게 이 장대 양봉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장대 양봉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여기를 훼손을 시켜버리면 안 됐어요. 요 라인을 훼손을 시키면 안 됐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65,800원을 테스트를 할 텐데, 솔직히 좀 불안하죠. 지금 66,000원이니까 불안해요. 저 라인을 해소를 안 시키길 바랬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조금 그런 뉴스들이, HBM 관련 뉴스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쪽에 엔비디아 쪽으로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저점은 만약에 증시가 다시 한번 좀 하락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 한번 잡아봐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공부 종목으로 제가 이제 종목도 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목도 안 드린 이런 이제 저는 전체적인 이 SK하이닉스가 곧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뭐 아직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더 끌고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낙폭 다시 업종 차트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단기 낙폭 과대라면 이 부분이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방법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메이저 세력만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쉬긴 했어요. 쉬긴 했지만, 이렇게 그 신용이 19조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끌고 가 한 번 더 출렁거린다면 반대매매 나오면은 아마 상당히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올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최근에 상승 나온 종목들이 소외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외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거래량도 없고 막 그랬던 종목들이 상당히 막 갑자기 막 상승이 나오고 막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뭐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꼭 기억하고 계세요. 물론 지금도 바이오 종목이 약간의 뭐 그냥 이렇게 그 잔물결 정도 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파도라기보다 잔물결 정도 좀 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잔파도들이 모아져서 큰 파도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바이오주 그리고 게임주 이런 섹터 쪽에서도 회복세가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섹터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만약에 저기 그 뭐 그런 분들 많죠. 뭐 카카오 같은 종목들 막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거 뭐 카카오 뭐 게임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엄청 내려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장난 아니게 뭐 한 뭐 100%뭐 넘게 손실 보신 분들도 있고, 뭐 77%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은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중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뭐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제가 말씀 못.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다면 이런 게임주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오지,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여기까지 와도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멍하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게임주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 게임주 가지고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뭐 게임주들이 그냥 완전히 뭐 NC소프트도 그냥 계속 내려오고 있죠.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펄어비스 그죠? 다 내려오고 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관심을 좀 이제 금리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계세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영향이 만약에 나온다면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두 가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차가 심하다 보니까
예, 그런 걸 대비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또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0.25 정도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우리 부동산 시장 금리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예. 정말로 뭐 하우스푸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예전에 뭐 제가 2년 전에 그런 그 금리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은 바꿔라 라고 하신 분들은 진짜로 큰 도움 되셨을 텐데,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뭐 지금 시장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낙폭이 심한 종목들, 예, 어제 뭐 심한 종목들이 자뭐 큐리옥스 바이오톡스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것도 낙폭이 뭐 여기서 쭉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신규주예요. 신규주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 종목도 이제 나름대로 그 앞으로 시장성이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뭐 이걸 뭐 지금 신규주는 조금 자제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규주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를 했죠. 또 이렇게 여기에서 이 기관 저기 그 공모 그러니까 상장사로 선정된 주관사들이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락을 한다면 제 가치를 찾아가는 그 수순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예전에 그 이 퓨처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렸다고 오랫동안 물렸다가 저기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죠. 여기서 신규주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결국은 이쯤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이쯤에서 했는데 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했어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뭐, 그 몇 년이에요? 벌써 1년, 2년, 거의 3년. 그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처음에 내려오는 이유는, 상장하자마자 내려온 이유는 그런 그 주관사들 매도도 있지만, 또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 가치. 그런 이유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돌리면 그때부터 쳐다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SK 에너지 뭐였죠? SK 뭐였는데 그쵸? 그 아이테크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결국은 이렇게 처음에 올라가다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뭐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은 제가 요즘 잠깐 그 중장기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중장기로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기간이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죠. 무조건 뭐 아무 종목이나 사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매출, 그러니까 재물을 보고 매출을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앞으로의 성장성.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매출이 일어나고 앞으로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죠. 그런데 트레이더들은 하게 되면 이 10분 중에 수익률이 잘 나오는 분들은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은 7명에서 8명. 근데 이 트레이더들은 5년 동안 딱 나중에 봤을 때 2명에서 3명밖에 안 된대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도 약간 이제 투자 스타일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 보니까 매매를 많이 안 하고 뭐 어느 정도는 거의 금액의 7, 80%는 이게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PBR이 PER이란 뭐 PER이나 PBR이나 이런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해가지고 매수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매출하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제가 재룡전기를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룡전기. 예, 이런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찾아내도 되고요. 여기서 찾아내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뭐 저기 본인만의 매매 원칙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한 달에 매번 트레이딩 해가지고 수익 잘 나면 그것만 하시면 돼요. 물론 저도 수익은 내면서 해요. 수익은 내면서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매매하면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나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저만의 시간도 좀 갖고 있고 제가 요즘 이제 조금 뭐 잡생각은 아닌데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내년에 이제 50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본업이 이제 명절 선물 특판인데 이게 끝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주식은 주식이고 또 다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주식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또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또 다른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요. 어차피 뭐 저기 시골에 있는 땅이 이제 뭐 지금 놀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거기에다 투자를 해도 뭐 그렇다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요.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좀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낙폭 과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낙폭 과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세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왔죠. 자, 이렇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올라가고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아요. 자, 요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패턴이 그게 있어요. 이게 요만큼 이제 주식 예전에 어떤 분이 저기 했는데 예전에 와우 한국경제에서 뭐 이렇게 주식 뭐 이렇게 대칭하고 뭐 삼각 패턴 그리고 막 이만큼 갔으면 이만큼 더 내려올 수 있고 이런 대칭 이것도 근데 주식에도 그 이론이 또 맞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력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근데 주식은 몰라요. 어떻게 앞으로 될지 정말 모르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포카가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렇게 이런 주식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또 오늘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 할게요. 긍정의 결과, 여기다 써야겠네요. 쓸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이렇게. 긍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긍정의 사고를 가져라. 사고를 가지래요. 가져라. 그러니까 긍정의 사고를 가지면 긍정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결과를 내가 먼저 긍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매사에 임하면 긍정의 결과가 나오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항상
부정보다는 긍정이 더 낫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뭐 명절 이후에 좀 이렇게 더덕이라든지 밀양 반시, 뭐 황금향, 사과 왕대추, 오늘 제가 그 구룡포 과메기, 이것도 이제 과메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해 이제 이렇게 야채 세트로 구성을 했어요. 야채 세트로 뭐 다른 거 준비하실 필요 없고 막 해가지고 과메기가 이제 이거는 10일부터 이제 출고가 가능합니다. 벌써 나왔죠. 올해 좀 빨리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과메기뿐만 아니라 올해 더덕은 정말 맛있어요. 지금 더덕은 또 이제 겨울 더덕은 또 달라요. 지금 더덕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엄청 맛있어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올려드렸고 이 대추는 사과 대추예요. 이게 500g에 한 15개 내외에 이 정도 이렇게 사이즈로만 대부분 한 20개 내외로 포장이 되던데 저는 15개 내외로만 큰 걸로 준비를 했고요.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필요한 거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폭과대 노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짚어봤고요. 뭐 제가 얘기했던 이거는 오늘 이 낙폭과대에 대한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번에 얘기했던 큰 시장 흐름에 대한 어떤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또 다시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보시는 그런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